자, 지난 섹션에서 우리가 풀의 급수를 이용해서 캠버의 변화율이 dx분의 dz가 주어지면 이렇게 캠버의 변화율이 dx분의 dz가 주어졌던 중계 세타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뭐 세타의 함수로 차표 변환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뭐 dx분의 dz가 주어졌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a0를 구할 수가 있고 a0가 dx분의 dz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알파가 되죠. 대칭의 f이. 그 다음에 an은 코사인 n 세타 제로를 대입해서 앞에다 곱해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된다. 하고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계수는 뭐 있냐면 이 계수는 감마값을 사인 시리즈로 전개해 놓은 거예요. 자,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토탈 서큘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 감마 세타를 디크실 해주고 감마 세타에 좌표 변환해서 사인 세타에 d 세타 해주고 그러면 여기 감마 세타 우리가 뭐 a 제로, a n 등은 앞에 이제 그 풀이의 급수를 이미 구해진 미지수예요. 구해진 미지수인 이 전 페이지에서 할 때는 미지수였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쓸 때는 이제 미지수를 이제 구해놓은 거죠. 구해놓은 어떻게 뭐 dx분의 dz를 적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여기 뭐 이 항을 적분하고 뭐 해서 하도록 돼 있죠. 해서 이제 이렇게 쪼르륵 대입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 남는 거는 사인 세타 약분되니까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남고 이쪽에는 사인 n 세타다가 사인 세타만 곱해져 있어요. 사인 세타만. 그러면 첫 번째 항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파이만 남죠. 코사인 세타는 상쇄되고 없고 그 다음에 사인 n 세타의 사인 세타는 적분해주면은 여기 뭐 사인 제곱일 때만 n은 이꼴이 1일 때만 2분의 파이를 간다. n은 이꼴이 제곱일 때만 2분의 파이를 간다. 사인 제곱이 돼서. 그래서 감마값을 구했더니 cv 인피니트에다가 그 다음에 a0 구해진 값에다가 뒤쪽이 파이 a0 2분의 파이 a1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양력계수에다 대입했어요. 양력계수에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로 v 감마 해주면 이대로 이렇게 되겠죠. 로 v 감마해서 이대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했듯이 a0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랬죠.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직 뭐 예를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자관 an은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양력계수를 구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2a0 플러스 a1이다. 거기다 여기서 구한 A0와 A1을 여기다 대입했어요. A0와 A1을 이 CL은 이꼴 2파의 가로 알파에 자 A1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여기 빼준 거 여기 A0의 한 파트 A0 한 파트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A0하고 A1은 뭐를 의미하냐면 A0는 캠버 첫 번째 이 변화율이죠. 첫 번째 변화율. 그냥 캠버 뭐 평균 캠버 값이 될까요? dx분의 dz 캠버 변화율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총 캠버 변화율의 캠버의 평균값이네요. 그래서 봐 여기 미분값이니까 캠버 라인의 변화율의 한 줄기 쪼갰으니까 여기 평균값이 변화율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한번 뭐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감소하는 자관 뭐 비슷한 곡선이 되네요. 이거의 평균값이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주기 n 세타까지 가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되네요. n은 1이니까 세타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런 주기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런 주기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CL은 봤더니 어쨌거나 CL은 봤더니 에어포일을 캠버 주고 한 번 뒤트는 정도 한 번 뒤트는 정도 그냥 뭐 복잡하게 만든다 해서 CL이 더 뭐 증가하냐 A2가 있다 그래서 더 증가하냐 그게 아니고 한 번 캠버 주고 한 번 뒤트는 정도 거기까지가 CL에 영향을 준다. 그죠? 무조건 에어포일을 뭐 복잡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첫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상수항하고 첫 번째 항까지만 CL에 영향을 주고 이건 보니까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바둑각에 대해서는 여기에요. 바둑각에 대한 기울기는 여전히 2파이 바둑각에 대한 기준은 항상 2파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 값이 제로 양력 받은 각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4 붙여주면 마이너스 4 붙여주면 니 꼴이 0일 때니까 마이너스 4 붙여주면 제로 양력 받은 각이 뒤쪽에 나타나는 거죠. 이 값으로 나타난다. 그죠? 자, 해서 여기 제로 리프트 앵글 오버 태깅 그러면 아까 뒤쪽에 니꼬로 0 해준 거 0 해줬더니 이 값이 이렇게 해서 제로 리프트 양력 제로 양력 받은 각이 되더라. 이때 모멘트를 계산해 봤더니 모멘트 같은 방법으로 크시의 DL에서 크시에다 감마 크시의 T에서 쭈르륵 척분해 봤더니 이번에는 한 칸 더 A2까지 영향을 주더라. A2까지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A2까지는 영향을 준다. 모멘트가 됐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먼저 표시를 해봤더니 쪼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A1에서 A2하고 4분의 CL까지 표시해서 그래서 4분의 CL을 해봤더니 이렇게 A1, A2만의 함수가 된다. A0나 알파 무관하다. 곧 기하학적인 값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에어로다이내믹 공력 중심이다. 그래서 캠버가 있든 없든 4분의 C점은 공력 중심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할 때는 어떻게 된다 했죠? 압력 중심과 공력 중심이 그냥 4분의 C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캠버가 있으면은 압력 중심은 이제 이동이 있는 거고 공력 중심은 여기서처럼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압력 중심의 리딩 이제에 대해서 이제 나눠봐야죠. x10분의 L에 x 리딩 이제 쭈르륵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xcp는 이렇게 xcp는 CL의 함수를 갖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죠. 파등각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이거죠.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캠버가 있는 경우 제로 양력 파등각은 이와 같이 결정을 하고 모멘트 계속 해봤더니 그 다음 시리즈 A2까지 영향을 주고 XCP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력 중심은 모멘트 리딩이즈 모멘트 계산해서 4분의 C점 계산했더니 기하학적으로 그냥 결정이 되고 그래서 여전히 4분의 C점이다 이거죠. 자, 해서 이제 낙하 0012를 가지고 측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측정을 이제 쪼르륵 해봤더니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선이 당연히 변화율이 없는 걸로 봐서 4분의 C점의 모멘트가 되겠죠. 여기 뭐 이렇게 기울기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레놀스에 따라서 레놀스가 커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프랩을 붙여놔서 제로 양력 받은 각, 제로 받은 각이 뭐 여기죠. 여기 이렇게. 여기 이거는 거니까 대칭 낙하 0012고 이거는 프랩을 깎아준 거고 재료 양력 받은각이 거의 여기 마이너스 12도네요. 프랩이 지금 프랩이 어떻게 되는지 스플릿 프랩이니까 뭐 60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어떤 형상인지는 잘 얼마만큼 코드가 늘어나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풍동 실험하는 거는 그게 45도짜리 프랩인데 재료 양력 받은 각이 얼마인지는 가서 이제 측정을 해봐야죠. 우리가 실험에.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프랩을 켜주면 양력이 최대 양력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양력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CL에 대해서 이쪽이 CL에 대해서 저항 곡선 CD 곡선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거의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제 포텐셜 시리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곡선은 못 찾아내고 앞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리니어한 커브 이 영역에 대해서만 공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제로 양력 받은 각, 캠버가 프랩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그 말 설명에 의해서 앞에 얘기했는데도 그냥 뭐 전체 얘기만 하고 말았네. 이게 캠버가 전체는 어떻게 됐든지 좌우가 에어포일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캠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2파이다 이거야. 2파이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CLCD인데 여기는 이제 3차원의 포일일 때 이제 그 형상계수 이런 것까지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0012 여기 같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001 여기도 뭐 001 2412네요. 어쩐지 여기 제로 영역 받은 각이 그다음에 4분의 C점이 4분의 C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저기 이론식이겠죠. 이런 식이고 여기에 이제 직접 측정하는 실험실이 이렇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코에피션트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 드래그는 뭐 뒤쪽 5단에 가야 이제 이 곡선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2412에서 코드가 0.64 우리는 전부 코드 랭스 1로에서 묻혀나 된 걸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돼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C 레벨 컨디션이 프리스트림이 70m 유닛스팬당 1254 뉴턴 메타를 갖는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 앵그로봇들 계산하고 그다음에 단위 스팬단 저항을 계산하시오. 그림은 이쪽 그림을 보고 하라 이거죠. 일단 뭐 1.23이니까 통합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통합 계산하면 이렇게 통합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CL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CL 여기 단위 스팬단 2차원이니까 단위 스팬단이니까 그대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65 그러면 0.65 여기서 찾아야죠. 0.65 이렇게 찾으면 받은 각은 4도다. 4도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3차원이 아니고 지금 에어포일 2차원 에어포일이다 그랬잖아요. 2차원 에어포일 충분히 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저항은 어떻게 되냐? 저항은 어떻게 되냐?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찾는 거죠. 이 그림에서 찾는다. 물론 레이놀즈 넘버를 찾았어야 되고 레이놀즈 넘버를 구했더니 S처럼 3.08이다. 그러면 레이놀즈 넘버를 이 중간값을 택해야죠. 물론 이제 CL이 아까 얼마였죠? 여기는 이제 받음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CL 커브에서 따지는 거예요. CL 커브에서. 그럼 뭐 0.65, CL이 여기 0.65 이렇게 0.65 따지고 그러면은 여기 뭐 저항계수는 0.0068이다. 그래서 찾으면이 그러면 거기다가 통합에다가 면적은 코드 랭스에다가 단위 길이 해서 CD 곱해주면 이만큼이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그림들은 2차원 단면으로 뭐 측정된 데이터를 표시한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양력에서 단위 스팬당 주어진 양력에서 받음값 구하고 거기에 맞는 CD 값 구하고 CD 값 쓴 건데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텐셜 프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3차원까지 다 고려된 CD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 형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보면 그 시리즈 익스펜션에 갖고 알파 마이너스 A0는 이렇게 dx분의 dz 그 다음에 A0는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A0는 이렇게 계산되고 AN은 이렇게 계산되고 그러면 감마 값은 A1 항까지 한 번 더 휘어진 항까지 가내리라고 양력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때 CL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A0에 이 값을 대입해야죠. A0 이 값 대입하고 A1에 이 값 대입하고 A1에 이 값을 대입해준다. 그러면은 커브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설명드리면 그 A1까지만 CL에 영향을 준다. 그죠? 그래서 해봤더니 CL은 네 거로 이렇게 알파 간여되고 뒤에 A0하고 A1하고 관련해서 이런 항이 나오고 미분한 거는 2파이 여전히 2파이다. 그래서 그 알파는 네 거로 L은 네 거로 제로하고 이렇게 자, 제로 양력 받은 각이 그래서 CL은 2파이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네 거로 제로가 된다. 알파 L은 네 거로 제로 나왔고 그 수식에서 이렇게 이쪽 항이 되는 거죠. 이쪽 항에 마이너스 붙은 거 마이너스 붙으니까 1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붙은 거. 자, CM 리딩 이지 해봤더니 A2까지 관여가 되더라. 그래서 리딩 이지로 환산했더니 여기 마이너스 4분의 C에 이렇게 되고 4분의 C점으로 환산해주면은 4분의 C점으로 환산하는 거는 리딩 이지에다 이만큼만 CL만 곱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4분의 CL을 더하도록 돼 있죠. 이쪽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A1, A2 계약적인 관계만 의해서 받은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XCP는 계산해 봤더니 뭐 이렇게 CL 분모가 CL이 들어가니까 이제 XCP는 계속 위치가 변한다. 그죠? 위치가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예제를 한번 그냥 그 설명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직접 풀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 24012 그러면 캠버 라인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포일 정의 자체가 낙하 그 저기 에어포일 섹션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C에서 C분의 X가 0.2025까지는 이런 함수고 그 이유는 이런 함수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dx분의 dz를 구해야 되잖아요. dx분의 dz 구하니까 각 구간별로 이렇게 미분을 해줘야죠. 미분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세타 함수로 변환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세타 함수로. 그래서 dx분의 dz는 여기 x는 내 거로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서 안에 전부 이렇게 환산을 해주자. 그러면 맨 라디안까지는 첫 번째 정의된 맨 라디안까지는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제곱 함수가 되고 그 이상에서는 그냥 상수항이 되고 여기 상수니까 그냥 상수네요. 자, 그러면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넣고 바로 적분하는 거예요. dx분의 dz 적분해주면 이렇게 뭐 거기다 코사인 세타 곱하고 마이너스 1 해주고 이렇게 쭉 적분하면 이거는 이제 코사인 사인 함수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n 세타의 d 세타 하면 이거 우리가 열심히 뭐 손으로 풀라 그러면 안 되고 적분 테이블 전부 찾으면 이렇게 다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라. 2차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3차까지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뭐 삼승 이렇게 해주면은 쪼록 뭐 또는 익스포넨셜함 저기 오일로 공식 쓰거나 뭐 하면은 이게 푸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거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이제 이런 작분 테이블을 써서 쓴다. 그러면 알파는 내 거로 제로 테이블에서 쪼록 다 풀었어요. 저거를 이제 전개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적분 가능한 함수로 전부 전개를 전부 해서 알파 이런 내 거로 이렇게. 근데 이걸 여러분한테 숫자 바꿔주고 숙제 내주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 계산할 때는 전부 세타 함수로 좌표 변환 다 해서 적분한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4도일 때는 그러면 이게 뭐 4도일 때는 얼마가 되느냐? 아까 여기 구했으니까 그냥 4도 넣으면 되죠. 여기다 여기 해주면은 CL 있는 거로 얼마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1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A1을 구하면 아까 dx분의 dz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 쪼르륵 넣어주면 다시 또 쪼르륵 전개하면 A1은 이런 값이 나온다. 그죠? A1은 이렇게 나오고 자, A2도 마찬가지로 쪼르륵 전개해주면은 여기 이제 4승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A2도 쪼르륵 전개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죠? 여기 분모에 파이가 지워져 버렸네요. 자, 해서 거기다가 모멘트를 넣으면 CM의 4분의 C를 넣으면 이렇게 해서 4분의 C점의 모멘트는 마이너스 0.0127이다. 이때 XCP는 다시 이제 그 값에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는 이제 상수값이 아니니까 여기는 상수값이죠. 상수값이 4분의 C점에서 항상 이 값으로 일정하다. 이론 치울 때는. 그래서 실험차고 대입해 봤더니 이렇게 뭐 나름대로 잘 맞더라. 일단 실험을 엄청 큰 풍덩에서 디테일한 했겠죠. 했으니까 이렇게 잘 맞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커브들이 아까 뭐 같은 커브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레놀스에 따라서 레놀스가 올라갈수록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레놀스가 작으면은 라미나 프로에서 세퍼레이션 돼가지고 먼저 실속이 있나요? 먼저 실속이. 근데 이제 두께가 있을 경우 날개에 두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두께가
자, A 시점을 어느 점을 가정하겠다 이거예. A 시점을 가정해야 되겠고, 우리가 값이 4분의 C점의 모멘트가 있고, 이렇게 4분의 C점에. 자, 여기 A 시점, 그러니까 A 시점이 어디 있느냐? 뒤쪽에 있는지 앞쪽에 있는지 몰라도 저건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잘 따져줘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할 때는 여기 뭐 XAC는 니꼬로 4분의 C라 그랬어요. 4분의 C.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자, A 시점의 모멘트는 캠버가 있잖아요. 캠버가 있기 때문에 캠버가 있으니까 A 시점의 모멘트는 아까 이게 뭐 아까 그림에서 여기서 표시해 봅시다. 이 점의 모멘트가 아까 있었고 A 시점이 뒤쪽에 있었어요. 4분의 C점이 있었고 4분의 C점이 그러면 여기에 4분의 C점의 양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4분의 C점의 모멘트가 이렇게 있죠. 모멘트가 그러니까 A 시점의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4분의 C점 모멘트에다가 그 다음에 양력에다가 이 거리를 이쪽에 더 뒤쪽에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C에다 X에 C에다 4분의 C를 빼서 합해주면 되죠. 이렇게 합해주면이 그러면 무차원화 시키면 통합에다가 면적에다 코드 랭스 무차원화 쪼르륵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앞에 치는 A 시점의 모멘트고 그 다음에 여기 뭐 CL이고 C로 나눴으니까 A 시점의 그 무차원 값이고 마이너스 0.250 그 다음에 4분의 C점의 모멘트고 그러면 변화율이 받은 거에 대한 변화율이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쪽을 미분을조로 했어요. 여기도 미분해주고 여기도 미분해주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주어진 거 뭐 이론식이니까 뭐 시니어 포일이 아니니까 어떤 값이 주어져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4분의 C점에서도 모멘트 계수 변화율 값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네 거로 뭐가 되어야죠? 이 점이 x의 시점이니까 0이 돼야 0이 거기에 해당하는 xac를 구하면 되는 거죠. 0은 네 거로 자 양력 계수 변화율 그 다음에 xac에서 마이너스 0.5고 4분의 C점에서 모멘트 계수 변화율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우리가 시크니스가 있을 때 시크니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 그냥 2파이가 아니에요. 2파이가 아니고 값이 주어져야 돼요. 이 값이. 자, 해서 양력 계수 변화율은 A0고 4분의 C점의 모멘트 계수 변화율은 M0고 그러면 제로는 이거로 A0 XAC-0.25 M0 그래서 XAC는 1이 넘 2항 뭐 2항 1이 넘어가고 2항 1이 넘어가고 또 2항 1이 넘어가고 2항 1이 넘어가고 A0로 나눠주고 A0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XAC는 이렇게 표시된다. 그렇다 해서 뭐 이 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쪽에서부터 어떻게 유도하는지 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4분의 C점이고 여기가 A 시점이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양력 계수 변화율과 모멘트 계수 변화율이 주어지면 또는 다른 점이 주어져도 꼭 4분의 C점이 아니어도 되죠. 어느 점이든지 뭐가 주어지면은 여기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양력 계수 변화율이 주어지고 뭐 모멘트 계수 변화율이 주어지면 꼭 4분의 C점일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이제 실험 데이터 측정할 때 이런 걸 4분의 C점을 기준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시크니스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해서 두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께가 있으면 자 여기처럼 XA 시점은 자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간다. 이렇게 두께가 있으면 두께가 점점 더 두꺼울수록 앞으로 간다. 또 이걸 230XX 시리즈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XA 시점이 뒤로 가네요. 64 시리즈네. 64 시리즈는 두께가 있으면은 더 뒤로 간다. 230XX 시리즈는 이렇게 가는데 64 그러니까 에어포일 특성에 따라서 이게 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두께에 따라서 무조건 일관성 있게 뒤로 간다가 아니고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가 아니고 64 시리즈는 이렇게 가고 23 시리즈는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를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전에 이제 그렇게 됐네요. CL이 0.5일 때 알파는 니꼬로 4도, CL이 0일 때
알파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A0 금방 구해지죠. 2점만 주어지면 우리 이론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4도 주어지고 마이너스 1도 주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0이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기울기 중량 줬다. 이때 모멘트 계수도 마찬가지로 M0에서 마이너스 4도 없고 마이너스 8도 있대. 마이너스 4도일 때 이만큼이고 마이너스 4도일 때 마이너스 0.00하고 마이너스 4도일 때 이거고 해서 이렇게 줘진다. 그러면 XAC는 아까 뭐 유도 과정 없이 그냥 식에서 그냥 쓰면은 0.241이다. 하고 이렇게 XA 시점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두 점에 대해서 주어지면 두 점에 대해서 꼭 4분의 시점 모멘트가 아니어도 뭐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이거야. 아니어도 다른 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텍스 패널 메소드. 우리가 앞 3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기 소스 패널 해갖고 유동이 이리 와서 이리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양력이 없이. 그래서 이제 볼텍스 패널 그러면 볼텍스 패널 그러면은 각 패널에다가 볼텍스 분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텍스 분포를 이렇게 준다. 볼텍스 분포를 주니까 뭐 이렇게 뭐 감마는 미소 감마는 이만큼 되고 포텐셜은 뭐 E5의 감마 ds 세타고 그래서 총 적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은 월에서 0이 되도록 볼텍스 패널에서처럼 여기 패널하고 틀린 거는 이제 소스일 때하고 볼텍스 할 때하고는 포텐셜 함수하고 저기 스트림 펑션 함수하고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그때는 소스일 때는 여기가 i 값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구했던 j 값을 그대로 써요. j 값을 그대로 j 값. 그 다음에 노멀 할 때는 i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을 각 패널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를 다 따져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코타 컨디션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코타 컨디션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식을 하나를 이렇게 씁니다. 끝털이 여기 식하고 여기 식하고 두 개가 합해서 0이 되게끔이 합해서 0이 되면 이제 평균값이 가운데가 0이 된다 이거죠. 어차피 이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중간 한식 빼고 그냥 0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되고 그 가운데 한식 빼고 이 식을 넣어주고 한식 빼고 이 식을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총 서큘레이션 계산하면 여기처럼이 감마 총 서큘레이션이니까 뭐 감마에다가 그 길이 면적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총 양력 이렇게 되죠. 표면 속도는 5R의 감마값이 위 속도가 U1에 해당한다. 이거죠. 볼텍스 패널 메소드로 매트랩에서 계산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녹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여기 계산이 좀 덜 돼가지고 좀 틀린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녹화했다가 다시 뒤에다가 첨부하려다가 그냥 새로 합니다. 새로. 자, 지난번에 그 소스 패널 메소드를 한 적이 있어요. 3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거의, 뭐 그 프로그램의 상당 파트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먼저 에어포일 형상 만드는 거, 에어포일 형상 만드는 거, 패널 포인트 61개 잡고, 그 다음에 받은 강력이 20도 주고, 뭐 크게 줘보는 거예요. 받은 각 20도 주고, 프리스트림 벨로시티 1.0 주고, 그 다음에 패널 개수는 그 컨트롤 포인트 저기 격자 포인트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네 개면 포인트가 네 개면 패널은 하나가 더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 주어지는 에어포일을 가지고 이제 거기 쪼르륵 이제 패널을 뭐 이렇게 프린트 해보고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그 포인트를 정하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몇 포인트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60개 포인트를 인터폴레이션해서 저기 뭐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거기 또 3장에서 했던 I 값, J 값을 계산하자. 각 패널의 영향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소스고 이거는 볼텍스이기 때문에 IJ 역할이 거꾸로 됩니다. 그때는 I 값이 노멀 벨로시티였고 J 값이 벽면의 탄젠셜 벨로시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J 값이 노멀 벨로시티고 I 값이 탄젠셜 벨로시티. 그래서 이제 그 AI J 값이 패널 개수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야죠. 수업 시간에 만들어놨던 그 강도, 각 패널의 볼텍스 강도를 만드는데 여기가 A 값이고 여기가 A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값이 주어지죠. 그래서 A, B 값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지난번에 패널 할 때는 여기는 소스 할 때는 2분의 1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J 값을 가지고 이 파이분의 J 값이 그 다음에 베타 값은 P 값은 이렇게 P 값은 프리스트림에다 코사인 베타 I 여기 베타 i에다가 파등각 알파 빼주는 거예요. 물론 알파는 라디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라디안에 들어가고 이제 중간값이 필요해요. 우리 컨트롤 포인트에서 이 중간값이 여기하고 합해서 0이다. 그 수식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고 이렇게 I 미드에 있는 모든 개수를 0으로 만들고 여기 모든 개수죠. 모든 열 벡터를 열 값이 행벡터죠. I 미드의 행벡터를 전체를 0이 만들고 그 가운데 이 점하고 합해서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1은 이꼬로 이렇게 bi 미드는 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전부 입력이 됐으면 그냥 뭐 값값 바로 인버스 했고 리니어 솔버 AIJP에서 값값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값값 구했으니까 이제 각 이치 x 레인지 프리스트림 값이고 레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영역에 대해서 계산해라. 그러면 x 미니멈이 마이너스 xy의 레인지 여기 레인지 주는 거야. x 맥시멈은 플러스 y 미니멈 마이너스 뭐 y 맥시멈 xy 레인지하고 0.05 간격으로 xy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x 범위의 포인트 수, 그 다음에 y의 포인트 수. 그러면 여기 이제 뭐 r 값은 이제 프리스트림에 대해서 일단이 프리스트림에 대해서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을 구하죠.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을 구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매트릭스 다루는 과정에 여기 요소별 곱하기를 해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서 여기가 이런 매트릭스가 되게끔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C 풀이는 코사인 세타 풀이고 S 풀이는 사인 세타 풀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우리가 가운데 점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림라인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어디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인지 잘 모르지만 저건 이쪽에서는 어디가 긴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이 점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됐던 코타 컨디션이 되니까 이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이 점의 스트림 펑션 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일링 이지 값이 트레일링 이지와 y 트레일링 이지에서 xp 값, yp 값. 그러면 뭐 인덱스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I 격자기로 이렇게 되잖아요. 격자기 이렇게 되면은 어느 포인트에 끼어 있는가 이 포인트가 이 격자기 안에 있는가를 검색해 내는 거예요. 검색해서 뭐 IT 트레일링이즈는 이게 인덱스로 XI가 XT보다 클 때 앞에서부터 쭈루룩 비교해가지고 XT는 여기 있으니까 XI가 계속 적을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XI가 커졌다. 그러면 브레이크하면 폼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아래 인덱스 I-1 이 점을 잡아주는 거죠. J도 마찬가지로 아래서부터 쭈루룩 비교해서 여기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비교하면 이 점까지 오면 여기가 YT보다 YJ가 크구나 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아래쪽 J-1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인터폴레이션에서 자 이제 가운데 이제 그 격자점에 아까 이 점을 찾았잖아요. 근데 트레일링이지가 여기 있다. 그럼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나눠서 각면적 비례. 자, TMP 제로는 전체 면적이고 TMP1은 이면적이
TMP2는 여기, TMP3는 여기, TMP4는 여기. 그러면 이 점을 할 때는 이 면적 곱하기 여기, 그 다음에 이 면적 곱하기 반대쪽 대각선으로 해야 인터폴레이션이 되죠. 여기 이 면적 곱하기 이 점. 그래서 그 트레일링 이지의 이 점의 스트림 펑션 값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네 점을 인터폴레이션해서 계산하고, 이게 잘 안 맞아갖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프린트를 해보고 있어요. 프린트 해보는데 여기 지금 인덱스가 틀렸네요. 처음에 녹화했던 거는 여기 인덱스 순서가 틀려갖고 여기 라인이 제대로 안 그어져요. 우리 매트릭스 A 매트릭스를 쓰면은 우리 항상 이쪽 방향이 첫 번째 인덱스, 자 저기 그 행벡터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되고, 이쪽 방향이 열벡터에 해당하는 인덱스. 근데 우리는 지금 IJ 쓸 때 습관적으로 포트란에서 쓸 때는 그냥 이게 행렬식 안 따지고 IJ는 X축 먼저 쓰고 그냥 Y축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항상 좀 잘못하면 여기 인덱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잘 잘 계산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트랩에서는 매트릭스를 따르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인덱스가 여기 행벡터에 해당하는 인덱스인 매트릭스 하드키, 그 다음에 뒤쪽이 열벡터에 있죠. 1열, 2열, 3열 이렇게 나가는 인덱스가 된다. 그래서 저가 여기 인덱스 뒤집어진 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소비했어요. 뭐 프로그램 짠다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짜도 지금 이거 못 찾아가지고 그냥 뭐 엄청 그냥 며칠 왜 이렇게 안 되지 며칠 동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프로그램 짜다가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해야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일단 뭐 컨투어 전체에서 백라인을 그리고 스트림 펑션을 그 가운데 이 값들을 별도로 그려라. 이중으로. 네. 그래서 그 숫자를 써줘라. 이렇게. 그 다음에 포텐셜에다도 스트림 펑션 라인을 한번 그려줘라. 어떻게 가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속도 벡터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속도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벡터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벡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패널에 의해서 그 패널에 의해서 나온 값들을 그 격작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줘야 되죠. 이렇게 스트림 펑션 전부 자로 있는 TMP로 이제 패널의 볼텍스에 의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쭈루룩 계산을 쭈루룩 해서,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본래 유니폼 프로에 있던 값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죠. 인덱스는 J, I예요. J, I. 속도 벡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램 본래 그 계산하던 2파이 분의 뭐 감마, 그러면 감마에다가 그 길이를 대주는 거죠. ds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의 포텐셜을 구하려면 사실은 이 점을 이렇게 몇 조각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한 패널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다 보면 여기 그림 그리다 보면 뾰족뾰족한 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뭐 이해가 되지는 않을 테고,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열심히 본래 그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레일링 이지에서 스트림 펑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는 포텐셜에 대해서만 프리스트림에 대해서만 계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볼텍스까지 합해서 스트림 펑션에다 그 라인, 그러니까 트레일링 이지 값에다가 거기를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뭐 마이너스 0.05 빼주고 마이너스 0.01 빼주고 이런 식으로,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 큐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스트림 라인을 뭐 추가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CP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표면에 그 컨트롤 포인트에 패널에 그 CP 값을 여기 계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I 값을 사용하는 거죠. I 값을 사용해서 계산하고 저 CP 값을 쪼르륵 계산해서 거기를 CP 값을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CP 값의 상면, 하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N하고 CA 계산하니까 CP를 가지고 이제 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되면 이쪽 성분은 정성분이고 이쪽은 양력 성분이고 그래서 저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저기 관심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각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근데 여기서 간단 뭐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합의 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그 에어포일 섹션을 확대해서 제대로 인터폴레이션이 되어 있는가 보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CP 값을 그림을 그려보는 거고, 이렇게 쌍면 화면에 대해서 그려보는 거고, 자, 여기 프리스트림에 대해서 스트림라인이 되도록 어떻게 가는지 에어포일 그림은 여기 빠져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포텐셜 라인하고 스트림라인이 거기가 사실은 수직이 돼야 돼. 스트림라인이니까 수직이 되겠죠. 이게 이제 좌우 배율이 안 맞아서 이렇게 수직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5에서 오고 여기 5에서 오니까 좌우가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이 정사각형이 아니어서 이게 수직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라인을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막 써버려서 그런데 뭐 여러분이 이제 스케일을 이 부분만 이렇게 적게만 그려본다 그러면 더 확실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아랫면에 달라붙고 그다음에 뒷면에 트릴링 이제서 나가는 모양을 보여준다 이거죠. 여기도 포텐셜 라인이고 거기에 스트림 라인을 합해 놓은 거고 여기는 속도 벡터에다가 스트림 라인을 합해 놓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설명은 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거를 이어지기 때문에 좀 문구가 좀 매끄럽게 안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해서 여기까지 이제 그 패널 메소드까지 한번 훑어본 거고요. 훑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숙제 파트는 별도로 과제항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설명해주고 직접 여기 매트랩 한번 계산하는 동영상 잠깐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